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더니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귀농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8년 전에 귀농할 당시에 한국 나이로 38세, 만으로 따지면 36세였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귀농할 때만 해도 너무 젊은 나이에 귀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위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30대 뿐만 아니라 20대 분들도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은퇴농과 다르게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에 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우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프를 추천하는 이유, 또 우프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한 우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프란, 이게 영어로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의 약자예요. 그래서 유기농가에 가서 하루에 한 4-5시간 이제 일손을 거들고 대신 나는 숙식을 제공받는 일종의 교환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 갈 적에 해외에서 저렴하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것도 이제 그렇게 알게 돼서 저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호주에서 우프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해외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 세계에 다 우프 농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그 가입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각국마다 우프 협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우프 코리아라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홈페이지 나와 있고요. 회원 가입비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년 가입비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고요. 5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프 회원 농가 리스트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리스트를 보고 내가 이제 농가랑 접촉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제가 20대 때 호주랑 일본에서 우프를 했었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는 제가 이제 귀농에 관심 가지면서 국내 농가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2011년도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때는 가입하면 이렇게 책자를 줬었거든요. 이 책자에 보시면은 전국에 등록된 회원 농가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이름, 주소, 연락처, 숙소는 어떻게 되고, 식사는 어떻게 되고, 그 농가에서 하는 일, 그리고 유기농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호스트 농가 이제 정보를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1, 2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야겠죠.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그곳에 가서 우프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답변이 와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일정을 잡고 시작하게 되고, 보통은 최소한 3일부터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입하면 이렇게 책자를 주셨었는데, 지금은 제가 우프 코리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온라인상에서 호스트 농가를 다 확인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가입 자체도 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가입비 5만 원 내면은 저 농가 리스트를 받고 내가 우프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우프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죠.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우프를 추천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지역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2011년도에 우프 가입하면서 받아본 이 책자에 보면은 그 회원 농가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두루 있어요. 제가 2011년도 가입했을 때는 회원 농가가 47개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65농가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농가는 계속 느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우프 호스트 농가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유기농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갖고 있죠. 여하튼 현재 65농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회원농가 리스트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농법이나 작물이 있으면은 그쪽에 컨택을 하고 가면 되죠. 그래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내가
가서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살다가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 결심했을 적에 어떤 지방에 연고가 없다고 하면은 되게 막막하잖아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이런 우프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지역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3일을 하던 일주일을 하던 그 우프 농가에서 우프 활동을 하면서 주변 지역을 탐색하면 되겠죠. 또 그 우프 농가 호스트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땅값이 됐던 농사가 됐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작물을 또 경험할 수가 있죠. 우프 농가마다 취급하는 작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프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돈보다 운을 벌어라 뭐 이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운은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급적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농사도 이 우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농가를 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꼭 의도하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새로운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프 호스트 농가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뭐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뭐 10년이나 뭐 가까이 이렇게 농사 경험도 있고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통 호스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전남 영암에서 우프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호스트 분 같은 경우는 할머니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농업인 신지식인에 선정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배울 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제가 안동에 이미 그 땅을 정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제가 만약에 지역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저는 거기 있으면서 그분께 많은 조언도 구하고 그쪽 지역의 땅을 또 알아봤을 것 같아요. 여하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프 하는 거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프를 통해서 농사 전반 또 시골 생활 전반을 간접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도시 생활하고 시골 생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 사회적 이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가서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프 농가에서 이제 우프 체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프 활동을 하는 게 성공적인 귀농 연착륙을 위해서 참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최근 또 변화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프 코리아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 이게 대상이 유기농 농가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상자의 귀농 귀촌자라는 표기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프를 좀 알려드리고자 찍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에서는 제가 이미 안동에 땅을 마련한 상태에서 우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는 못하고 딱 한 농가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호주랑 일본에서 우프를 이제 몇 농가에서 했었는데 우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보통 뭐 배낭여행 하거나 하면서 우프를 하게 되면은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가 많기 때문에 막 정보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올라오는 내용 중에 어떤 우프 농가를 갔더니 노예처럼 일을 시키더라. 이런 의견이 나와서 막 그 호스트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막 정보 공유하는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그 농가에 가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프 호스트가 악의적으로 공짜로 우퍼들을 막 노예처럼 일을 시켰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농사일이라는 게 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 때는 진짜 바쁘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하루 4-5시간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일을 하다가 뭐 일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유기농가에서 네다섯 한 반나절 일해주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을 갖는 게 원칙이긴 한데 호스트에 따라서 뭐 2, 3일 풀로 일하고 뭐 2, 3일을 쉬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한참 바쁠 때는 그 시간을 딱 4시간, 5시간 정해서 한다는 것도 참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노예처럼 일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오포스트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진짜 하루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든지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호스트랑 상의해서 중단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노예처럼 계속 매여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갔는데 근무 시간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면은 호스트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스트 농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우프라는 게 내가 반나절 정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는 건데 이 숙식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골에 가서 내가 일해주고 숙식을 제공받는데 이 숙소라는 게 뭐 호텔이나 내가 돈 내고 가는 숙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호스트 농가에 있는 방 한 칸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 있는 뭐 농막이 있으면 농막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실제 제가 호주에서 우프레스 쪽에는 캐러반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나라 이제 캠핑 사이트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 외국에는 집집마다 캐러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캠핑카. 그러면 그 집에는 제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집 밖에 있는 캠핑카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캠핑카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막 그래서 저는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캠핑카에서 자게 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 캠핑카 안에는 사실 잠만 자는 거지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면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실이나 뭐 씻고 먹고 이런 문제는 주인집 농가에 가서 같이 했고 잠만 이제 캠핑카에서 잤던 건데 여하튼 이 숙소라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소라는 게 호스트를 우퍼를 위해서 특별히 막 숙소를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서 우퍼를 한다 그러면은 시골집이라는 게 어떻게 해도 도시 아파트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불편함이라는 거는 내가 우프를 할 때뿐만 아니라 결국은 귀농해서 시골 생활을 할 적에 내가 시골 빈집을 얻어간다고 하면은 똑같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에요. 그거를 저는 미리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좀 숙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식사도 마찬가지죠. 통상은 이제 숙소랑 식사를 제공받게 되는데 농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골에서 끼니를 제때 다 챙겨서 제대로 챙겨서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건 나중에 내가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보통은 여름철 농번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농사일 하기 바빠서 끼니는 대충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근데 뭐 오퍼가 왔다고 해서 특별식을 막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식사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이 먹는 게 시원찮아서 못 있겠다 그러면은 오퍼분은 그 호스트하고 상의를 해서 약속했던 일정보다 땡겨서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올 적에 또 뭐 안 좋게 나올 거 없죠. 잘 상의해서 좋게 말씀드리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일하는 거나 숙식 문제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호스트분과 상의해서 중단하고 나오면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불편함과 내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결국은 내가 귀농했을 적에 다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사람마다 틀리고 또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을 경우에는 상의 후 중단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프 농가에 가서 농번기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돈 받고 일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노예라는 표현 썼었는데, 내가 이 일을, 만약에 품앗이로 가게 되면 하루 일당 뭐 5만원, 7만원, 10만원 받고 하는 일인데, 우프라고 해서 숙식만 제공받고, 노예처럼 공짜로 일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못합니다, 이런 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학교 4년 등록금이 다 하면 얼마입니까? 요즘 수천만 원 하지 않나요?
수천만 원 내고도 대학 4년 다니면서 물론 배우는 거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내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공짜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어차피 우프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숙식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돈 드는 건 없잖아요. 많이 드는 건 없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특별히 돈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좀 힘들고 불편한 거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한 우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귀농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때였었어요. 호주하고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했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제가 귀농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귀농하기 전에 그때 이제 안동 지금 살고 있는 여기 땅을 이제 결정을 한 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었어요. 땅이 이미 결정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컨택을 했었는데 또 그때가 12월 달이었었어요. 12월 달은 농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프를 받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전라도 영암에 있는 한 농가에서 연중 받는다고 하시길래 거기를 가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농사는 다 끝났었고 유기농으로 감농사하고 뭐였지? 은행 농사 짓는 농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했던 일은 이제 수확한 은행을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묵혀두셨더라고요. 썩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은행 껍질을 다 까야 되잖아요. 근데 좀 두면은 이제 껍질이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껍질 벗기는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걸 제가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고 또 김장 시즌이었기 때문에 김장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렸었고 기타 뭐 소소한 일 도와드렸고 워낙 이제 농사는 다 끝난 상태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었어요. 일 자체는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머물면서 보니까 그 호스트분이 농업인 한 70대쯤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셨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농업인 신지식인에 선정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막 신문기사 나고 이런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안동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제 귀농 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더 많은 농가를 다녀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나 좀 크면은 그때 뭐 해외가 됐던 국내가 됐던 우프 농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우프 농가를 한 4-5 농가를 돌았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서 우프를 했던 거는 순전히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공짜로 숙식 해결한다 그러면서 일본 현지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참 다양한 농가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한 군데는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농을 같이 6차 산업이죠. 체험농까지 같이 하는 곳이었었는데 딱 사람들이 와서 딸기 체험, 수학 체험하는 것도 하고 또 그 자기네가 수확한 딸기로 그 딸기 케이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옆에서 그거 판매도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도 짓고 옆에 가공시설 해가지고서는 딸기를 활용한 어떤 디저트죠. 케이크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또 그 요즘 지자체마다 그 로컬 푸드 마켓인가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직접 운영하는 농가였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이렇게 포장해서 팔고 본인들이 생산한 것도 팔고 그래서 거기는 좀 규모도 됐었고 기반이 어느 정도 된 곳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우프를 하면서 딸기반 일하는 거 좀 도와드리고 또 그 로컬 푸드 매장이죠.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것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런 거 조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농가에서는 거기 같은 경우는 농산물 꾸러미를 하는 농가였었어요. 도쿄 주변 사이타마에 있는 한 농가였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유기농 하시는 분들 농산물 꾸러미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한 달에 회원들한테 회원 가정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은 그때 나는 농산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택배 상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꾸러미가. 근데 그 꾸러미 하는 농가를 제가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 이제 닭도 몇 마리 키우면서 달걀도 이제 그 꾸러미로 보내셨었고 채소를 되게 다양하게 심으셔서 그런 거 꾸러미 농산물로 되고 또 벼농사도 하셨었는데 오리 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셨던 농가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거기가 꾸러미 하는 농가였었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특이했던 게 사이타마에는 다른 또 농가를 하나 갔는데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우퍼가 이제 저 말고 다른 우퍼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인 우퍼였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여행을 하면서 우퍼를 하러 왔던 거였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친구들이 귀농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농가에서 1년을 살면서 우퍼를 한다길래 저는 너무 의아했었어요. 아니 무슨 우퍼를 1년씩이나 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들이 귀농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 1년 동안 우퍼로 있으면서 1년 동안 농사나 이제 그런 시골 생활 전반을 경험하는 거였었죠. 1년까지는 좀 긴 것 같고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귀농학교를 8개월짜리 장기 귀농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우프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 우프 호스트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 그 지역이나 그 집에 사는 농사나 뭐 여러 가지가 나한테 좀 맞다. 관심이 있다 하면은 호스트랑 상의해서 진짜 뭐 3, 4개월 아니면 1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1년 동안 있을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호주랑 일본에서 오프를 했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귀농해서 시골에 살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도 못 했을 때였거든요. 야, 근데 사람 일 참 모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했던 그런 우프들이 시골 생활하기 전에 미리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프를 경험했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 선정을 한다든지, 나의 어떤 귀농 멘토를 정한다든지, 뭐 작물을 선정한다든지 여러 면에서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귀농을 준비할 적에 바로 내가 뭐 땅을 알아보고 작물을 알아보고 해서 바로 시골로 진입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우프를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농사 전반이나 시골 생활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20대에서 30대 초반 중에 4년을 제가 해외에서 보냈어요. 사실 일본, 호주, 캐나다에 4년을 있었거든요. 워킹홀리데이 3개국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합니까? 한참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기반 마련해야 할 적에 아니면 남들은 다 뭐 결혼한다고 하고 막 그럴 때 모든 걸 그만두고 해외에 가서 4년 정도를 살다 온다는 거는 참 무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4년을 제가 그렇게 솔직히 딴짓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외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큰 타격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시골에 내려와 사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한 1, 2년 정도 우프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전혀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1, 2년이 나중에 내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던 뭘 하든 나의 삶에 분명히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적에 너무 막 마음만 급해서 요즘 뭐 다양한 청년 귀농 정책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마음 급하게 시골에 당장 내려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우프를 말씀드렸지만 우프 말고 다른 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정보들을 찾아서 1, 2년 정도는 내가 어떤 이런 경험을 쌓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나한테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당장 수준의 돈이 없어서 땅 살 돈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난 날들을 돌아서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적에 약간 마음에 조급함이 있거든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면은 당장 막 구독자 몇만 명 모으고 한 달에 막 몇백만 원 벌었으면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귀농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 마찬가지죠. 약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특히나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38세 귀농했을 때도 한참 젊다고 했었는데 제가 올해 46입니다. 지금 귀농해도 늦지 않죠. 근데 20대, 30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진짜 많거든요. 물론 당장 내려와서 맨몸으로 부딪혀서 그런 것도 다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조금 그래도 귀농 연착륙을 위해서 1, 2년 정도는 다양한 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쌓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랄까요. 늘 제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련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귀농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는 우프 체험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서 나한테 이게 좀 맞는 것 같으면은 진짜 제주도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두 번 해봤는데 이 우프 이런 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준비하시는 어떤 분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젊은 분들이 많이 시골에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